누구나 자기 컨텐츠가 있는 사람이 되고 싶죠. 그런데 뭐부터 해야 할지 모릅니다. 딱히 전문성도 없고 특별히 가진 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 분들이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단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작가 이태화입니다. 오늘의 주제상 제 이야기를 간략히 말씀드려야겠네요. 그래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가 작가라고 불리고 있지만 첫 시작은 그냥 공대생이었습니다. 전공 과목은 물론이고 억지 공부 자체에 흥미를 잃은 그냥 공대생이요. 그러다 군대를 다녀와서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전문 주제 같은 건 없었어요. 일종의 잡종 블로그였습니다. 그냥 제 일상을 적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러다 점점 재미를 붙이면서 블로그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실험을 했고 계속해서 컨텐츠를 쌓았어요. 감사하게도 당시 1년 반 만에 네이버로부터 경제, 비즈니스 분야 파워블로거로 선정됐습니다. 이후 분야명이 바뀌긴 했는데 어쨌든 3년 연속 시사, 인문, 경제 분야 파워블로거로 선정됐고요. 이후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온라인에서는 블로그와 커뮤니티를 운영했습니다. 주말에는 사람들을 모아서 강의도 하고 자기계발 모임을 열었고요. 짜투리 시간과 휴가 기간을 이용해서 원고를 쓰고 투고해서 출판사와 출간 계약도 맺었습니다. 지금은 총 5권의 종이책을 출간했고요. 개인적으로 4권의 전자책을 만들어서 직접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강의안을 만들어서 특강을 나가고 있고요. 이렇게 굳이 제 삶의 경로를 말씀드린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이 전부 다 직접 경험한 것은 물론이고 오랜 과정들 속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패턴에서 나왔거든요. 그것도 원래 유명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주위에서 만났던 사람인데 지금은 어느새 영향력이 커진 사람들, 그 과정에서 느낀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하나씩 하나씩 단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점 더 추상적인 것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상황과 사람에 따라서 분류를 해볼게요. 이미 내가 어느 정도 관종기가 있다. 무대에 서는 걸 좋아하고 주목받기를 좋아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거리낌이 없다. 사람들과 소통하기 좋아하고 혹은 존재감이 좀 쩐다 싶은 사람들,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외모가 뛰어나든 특유의 에너지가 있든 어쨌든 매력을 발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냥 나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컨텐츠입니다. 만약 내가 이런 사람이다 싶으면 지금 당장 특별한 주제나 전문성이 없다고 자신을 억지로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것도 하나의 고정관념일 수 있어요. 우선은 그냥 자기의 일상을 드러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게 글일 수도 있고 영상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엄밀히 따져보면 특별한 주제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그 사람 자체에 점점 매료돼요. 그 사람이 스스로 심리적인 틀을 깨고 자기 고유의 색깔을 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좋아하진 않아요. 당연히 그럴 수는 없죠. 그래도 점점 팬이 생기는 건 확실합니다. 본능적으로 끌리거든요. 틀에 갇혀있는 대다수와 달리 뭔가 자기 색깔을 내는 사람들한테요. 특별한 주제나 전문성을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우선 존재 자체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도 좋습니다. 반대로 그러다 보면 이런 상호작용들 속에서 더 빠르게 자신만의 주제나 전문성이 생기기도 합니다. 에세이를 출간할 수도 있고 브이로그를 찍을 수도 있어요.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겠죠. 우선 나아가고 대신 이 과정에서 빠르게 피드백을 얻으세요. 그렇게 발전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본인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대신 더 보편적이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게 있습니다. 바로 정보성 컨텐츠입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때 그만큼 사람들은 찾아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꼭 그 분야의 대가여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우선 시작은 자기가 남들보다 조금 더 아는 그런 거면 됩니다. 대신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현재 수준에 맞게 나아가면 돼요. 그리고 사실 요즘 사람들이 다 똑똑하긴 한데 그럼에도 분명히 어느 분야에서는 반드시 초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 분야를 놓고 봤을 때 그 분야의 절대 다수는 대부분 초보입니다. 그러니 아직 나보다 더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아는 거라도 잘 정리해서 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장의 지식에 너무 스스로 제한하지 말고 그 지식을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전달할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재밌는 건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내 실력이 늘고 전문성이 쌓인다는 거예요. 교육학적으로 봤을 때도 누굴 가르치는 게 엄청난 학습 효과가 있거든요. 가르치는 사람이 가장 많이 배운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그렇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점점 시장에서 내가 전문가로 인정받기도 하고요. 지금 남들보다 조금 더 아는 게 뭔가요? 최고 전문가들하고 비교해봤을 땐 부족한 게 사실이지만 그래도 절대 다수의 대중보다는 조금 더 아는 게 무엇인가요?
그럼 여기서 시작해보세요. 나보다 훨씬 더 초보에게 하나씩 정리해서 알려줘 보세요. 그게 곧 자기만의 컨텐츠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딱히 더 아는 게 없는 것 같다? 분명히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럼 내가 지금 관심 있는 것에서 시작해보세요. 혹은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걸 주제로 삼아도 됩니다. 내가 필요한 건 내가 찾아보고 공부하게 돼요. 그럼 그걸 그냥 혼자 쓰거나 흘려보내지 말고 잘 정리해서 사람들에게 공유를 해보세요. 이렇게 시작했다가 전문가가 되거나 사업을 일으키거나 새로운 발명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좋은 건 당장 내가 필요해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더 잘 공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바닥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초보들의 관점이나 고충도 잘 이해할 수 있고요. 오히려 타고난 사람보다 더 큰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모든 분야의 천재들이 다 좋을 것 같지만 그들만의 고충이 있어요. 공감받고 이해받기 어렵다는 겁니다. 대중과의 거리감이 너무 멀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내가 바닥부터 시작했던 사람들은 그런 점에서 오히려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나 잘 활용할 수 있는 나의 자원입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실천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큐레이션입니다. 남들이 모르고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자기만의 이론이나 철학, 방법론을 갖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 건 천재의 영역이죠. 대신 일반적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바로 큐레이션입니다. 일종의 편집이에요. 서로 연관성 없이 산재된 정보들을 잘 수집해서 하나의 테마로 묶고 논리적으로 구성해서 소화하기 쉽도록 제공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에서 유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접근하기 어려울 거예요. 대신 이미 있는 유를 새롭게 편집한다고 생각하면 더 쉽습니다. 당연히 남의 컨텐츠를 도용하거나 단순히 짜깁기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편집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초보자가 운동화만 신고도 편하게 등산할 수 있는 산의 정보들을 잘 정리해서 알려준다면, 와인 입문자가 대형마트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와인 정보를 정리해서 알려준다면, 시간관리 책 5권을 읽고 공통되는 핵심을 요약해서 알려준다면, 이게 다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좋은 컨텐츠가 될 겁니다. 이때 어쩌면 참 뻔한 건데 의외로 사람들이 크게 반응하는 컨텐츠의 유형이 있습니다. 바로 리스트입니다. 목록이죠. 정말 고전적인 방식인데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사람들은 반응할 겁니다. 경제적인 자유를 꿈꾸는 사람들이 읽을 만한 책 50권, 학교 과제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 10곳, 책 출간을 꿈꾸는 예비 작가들이 투과할 수 있는 출판사의 이메일 리스트, 서울에서 혼밥하기 좋은 맛집 리스트 100개, 이렇게 리스트에 사람들은 쉽게 반응합니다. 아예 돈을 주고 거래하는 리스트 컨텐츠도 있습니다. 그만큼 가치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세상에는 이미 정보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큐레이션이 효과가 있어요. 그만큼 상대의 시간과 수고를 줄여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리스트 형식으로 만들면 사람들은 좋은 소스를 얻었다는 마음에 만족감을 얻습니다. 제가 특강을 나가거나 강의를 운영할 때도 마지막에 추가로도 공부하실 분들은 이걸 참고해보세요 라고 말씀드리면서 그 분야의 좋은 책 리스트 같은 걸 알려드리잖아요. 그럼 대부분 사진을 찍으시거나 메모를 해요. 필요한 정보라는 거죠. 그리고 만족도도 높아집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신과 상황에 맞는 전략과 접근법, 관점은 이제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어떤 전략이 있는지는 다 알겠어요. 하지만 일단 뭐부터 해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 분들에게 맞춤형으로 딱 집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록부터 하세요. 이게 컨텐츠의 가장 기본입니다. 대체 뭘 기록해야 할까요? 그냥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과 관련된 일상을 기록하시면 됩니다. 이건 회사 업무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취미나 가사, 기타 개인적인 활동 모두를 포함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사람을 만났고, 이 과정에서 무엇을 느끼고 생각했는지를 적어 나가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면서 드는 생각과 벌어지는 일을 적으세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삶을 기록하는 겁니다. 대신 구체적이고 생생할수록 좋아요. 꼭 모든 걸 세상에 오픈할 필요는 없겠죠. 적절히 가릴 것도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최소한 자신에게는 솔직하게 기록하시면 좋습니다. 꼭 뭔가 잘한 이야기, 대단한 성과를 적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 고민, 감정, 고충과 애로사항도 다 괜찮습니다. 이게 나중에 어떻게 연결될지는 몰라요. 오히려 이런 약점들, 취약점들이 향후에 공감 포인트가 될 수도, 새로운 일이나 사업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기록하는 습관부터 들이세요. 그래야 나중에 컨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작은 글이나 사진 하나 기록으로 남기지 못하면서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차별화되고 매력적인 컨텐츠를 만들겠다?
솔직히 가능성이 낮습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 사람들을 봐온 결과 아무리 훌륭한 수업을 듣고 책을 읽고 전략을 배워도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기록으로 남기는 습관이 없는 분들은 중간에 많이 포기해요. 글을 쓰고 사진을 찍고 영상을 남기는 일, 그 행위 자체에서 엄청난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끼거든요. 그러니 아무리 대단한 컨텐츠 전략을 안다고 한들 어떻게 컨텐츠를 만들겠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기록을 남겨놓으면 이게 다 자신만의 데이터베이스가 됩니다. 아까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보다 유를 새롭게 편집하는 게 더 쉽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미 갖고 있는 기록들을 보는 게 컨텐츠 아이디어를 얻기에 더 편합니다. 자신이 남겨놓은 기록들을 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뭘 좋아하고 잘하는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주로 나에게 찾아오고 사람들이 주로 반응하는 건 무엇인지 이건 역시나 알 수가 있고요. 제 경우 블로그를 잡종으로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어쨌든 계속 기록을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잔뜩 찔러보고 관심을 갖는 저지만 주로 자기계발에 관심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점점 자기계발 관련된 컨텐츠를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자기계발 파워블로그라고 인터뷰 요청을 받기도 했습니다. 잡지에 실리기도 했고요. 이건 곧 세상에서 제가 그렇게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남긴 기록들이 그냥 버려지지 않습니다. 결국 제가 강의안을 만들고 책을 쓰는데 그리고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런 유튜브 영상을 찍는데도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스스로 자신이 존재감과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주위로부터 그런 반응을 얻고 있다? 그런 분들은 어떤 조건이 완성되어야만 한다는 그런 고정관념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요. 일단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그들과 연결되는 시도를 해보세요. 그러면서 계속 피드백을 받고 나만의 무언가를 정제해 가시면 됩니다. 가장 보편적이고 성공 확률이 높은 건 정보성 컨텐츠입니다. 자신이 남들보다 조금 더 아는 분야가 있다면 그 정보들을 나보다 모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알려주세요. 전문성에 자신이 없더라도 현재 자신의 수준에 맞게 하면 됩니다. 아니면 그냥 내가 관심 있는 것 혹은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을 찾아가면서 알려주세요. 어쨌든 이렇게 정보성 컨텐츠를 만들다 보면 점점 실력이 늘고 전문성도 늘어날 겁니다. 만약 무에서 유를 만들고자 하는 게 어렵다면 반대로 이미 있는 유를 새롭게 재편집을 하세요. 리스트 형식의 컨텐츠는 사람들의 반응을 얻기 좋습니다. 그리고 컨텐츠 만들기의 시작은 기록입니다. 일단 기록하는 습관부터 들이세요. 여기까지가 끝이긴 한데 제 욕심 탓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위해서 몇 가지 접근을 단계적으로 말씀드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게 완전히 따로 노는 건 아니에요. 존재감에서 시작해서 정보성을 거쳐 전문성을 쌓기도 하고 조금 다르게 정보성으로 시작해서 전문성을 쌓다 보면 사람들이 점점 그 특정 분야를 넘어서 그 사람 자체의 매력을 느끼기도 합니다. 역으로 존재감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함께 버무려졌을 때 가장 시너지 효과가 나오고요. 그러니 당장 최적의 전략을 찾아서 완벽하게 실행하려기보다는요.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조금이나마 끌림이 있는 것, 지금의 조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다듬어 가면 됩니다. 그 과정 자체가 어쩌면 여러분에게 또 다른 컨텐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